언어 유희, 시작이 힘든 사람들에게로 들어가 볼게요. 시즌 6 50회를 맞이하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준비한 것 같아요. 한나님은 혹시 시작이 어려웠던 적 있을까요? 근데 저는 시작이 어려웠다기보단 끝맺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마무리가 어려웠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마무리를 했었을 때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 아쉬움이 크게 남는 거예요? 약간 시작을 막 약간 조금 시작은 막 이렇게 약간 당차게 해요. 근데 이제 네. 끝을 흐지부지하게 약간 이렇게 맺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약간 부담감?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이 내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까 네, 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닐 때가 많거든요. 네네, 뭔가 하다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환경적인 걸로 끝이 날 때도 있고 그쵸. 아니면 시간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학교 생활도 그렇잖아요. 4학년 다 사이면 졸업해야 되는 거고 그니까요. 뭐 아르바이트도 다니다가 상황 안 맞으면 또 끝이 나고 맞아요. 아니면 대외 활동도 뭔가 6개월 하다 보면 끝이 날 때 있으니까. 네, 그러면 혹시 시작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긴 하잖아요, 우리가. 네네. 이런 고민이 들 때 시작하는 편이신 거잖아요, 한나님은. 왜냐면 아까 말한 게 그래도 나는 끝이 더 어려웠으니까. 아니요, 저는 할까 말까 하면 안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안 해요. 네. 근데 주변에 물어볼 때 있어요. 예, 있어요. 왜냐면, 나 할까 말까? 약간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나의 안정이 필요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주변 친구나 선배나 뭐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딱 확정을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하지 말아야지. 네. 근데 신기하게도 한나님의 지인들은 한나님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는 거네요. 그쵸. 제가 또 잘 말을 하기도 하고, 약간 답정너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너가 할까 말까를 안 할 건데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의중이 들어가 있어요. 할까 말까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지만 그냥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중을 넣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듣고 나서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해 주잖아요. 그런가 봐요. 저는 시작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들 때 시작하는 편이에요. 왜요? 왜 그러냐면 살아보니까 후회도 하는 게 맞다라는 걸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예전에는 후회하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뭐랄까 나의 어떤 자책감을 크게 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하고 나서 막 후회되는 일들이 20대 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안정적인 걸 찾거나 음, 음. 아니면 그냥 하고 있는 거를 잘하면 된다는데 시작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도파민이 막 터지거든요. 아,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는데도 네, 이때만 생기는 도파민이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걱정과 불안과 나의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오지만 그게 있어야 내가 이 시작을 했던 게 잘한 거라고 네.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최근에 제가 다시 시작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지금은 한나님이 눈치를 못 채실 것 같은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어떤 운동이요? 헬스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동안인가 운동을 안 했어요. 네. 계속 살이 막 찌잖아요. 그리고 내 몸에 막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쇼핑을 하러 갔는데 사이즈가 달라졌어. 어, 그래서 이번에 운동 시작해야지 했는데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운동을 하면서 계속 좋은 기분과 감정을 느낄 때 음, 이게 원래 달릴 때 나타나는 감정인데 네. 저는 운동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내 기분 상태가 이제는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좋은 상태에서 계속 음, 그리고 결론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살을 빼고 이제 나도 조금 더 좋은 몸을 만들 수 있겠지라는 그 긍정적인 결과를 음, 뭐랄까 어느 순간 이 운동이라는 거를 잊고 지냈지만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되게 좋았던 게 아닐까. 음. 그러면 시작을 잘하는 방법 좀 알려줘요. 저는 그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상황을 같이 생각합니다. 최고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80%로 더 안 좋다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그럴 땐 안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50대 50이라면. 50대 50인데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다. 음. 그럼 하고. 그럼 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내 감정이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기준은 접니다. 그러면 이게 20대 분들이 좀 시작하는 것 중에 뭐 여행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있잖아요. 어떻게 좀 기준을 두고 시작하면 좋아요? 만약에 여행이다. 그럼 여행엔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행을 갈 때 비용이라던가. 음. 그럼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인데 이 비용을 만약에 내가 대야 하는데 내가 대야 하는 게 부족하다. 생활비에서 어떻게 보면 다 충당을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여행 경비로. 그쵸, 그쵸. 근데 그 생활비가 부족한 게 만약에 최악이고 최고는 내가 갔다 왔을 때나 갔을 때 내가 더 행복한 거. 음. 어떤 게 좀 더 나한테 이득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나님은 여행 잘 안 가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까지는 최악이 조금 더 위에 있었던 걸까요? 그쵸. 저는 왜냐면 이 비용을 갔다 왔을 때 충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행을 갔었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한 금액보다 비용보다 더 쓸 때가 많거든요. 그쵸. 변수도 생기고 해외를 가다 보면 뭔가 또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눈에 들어오면 이거 한 번 왔을 때 사가야지. 그쵸, 그쵸.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념품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비용보다 더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는 거에 대한 시작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한다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중에 가장 긴장했었던 아르바이트가 서빙이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잠깐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그 주문을 받고 뭔가 잘 주문을 받아서 거기 뭐 포토티기 입력해야 되는데 네. 내가 실수할까 봐 그리고 뭐 나오는 메뉴가 잘못 나갈까 봐 막 그런 게 혼자서 걱정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라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하겠는데 네. 한 번 또 안 해본 경험을 한다는 게 어려웠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한테 도움이 된다. 분명히 실수도 많이 했죠, 저도. 뭐 서빙하면서 그러니까 손님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런 걸 교육시켜주는 매장도 있지만 안 시켜주는 데도 많잖아요. 그쵸. 그냥 얘 뭐 경험 좀 해봤겠지 하면서 너 바로 출근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툴렀던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어떤 아르바이트가 맞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아르바이트는 안 했어요. 오. 오히려 뭘 했냐면 병원에서 그 예전에는 이 팜플렛을 다 보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봉투에 우표라든지 주소 붙이는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우와. 저는 그걸 맞았어요. 오. 처음 해봤는데 4명이서 같이 하는데 각자 할당량만 하면 돼요. 너무 괜찮다.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하고 인쇄소에서 또 일을 했어요, 잠깐. 우와. 인쇄소에서 그러니까 학교에 그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뽑아요. 그러면 그걸 제가 연구실에 배달하는 일.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서빙은 아니잖아요. 계속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주문도 잘 받아야 되고 맞아요. 혹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봐야 되는데 힘들어요. 나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조금은 그런 아르바이트가 맞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분들이 방학 되면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할까 말까 아르바이트. 저는 그래도 하나씩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가장 추천하는 아르바이트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가장 추천하는 아르바이트는 근데 요즘 많이 하는 게 카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카페, 편의점 뭐 아니면 음식점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약간 사교성이 조금 좋고 좀 파워 2분이시다. 그럼 카페 알바 추천드리고요. 외향적인 부분이 있었을 때 조금 이렇게 네. 하기가 좀 수월한 거죠. 네, 그리고 약간 조금 야간 알바 말고 약간 낮 시간대 편의점 알바도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야간에는 또 손님들이 또 술을 마시고 오거나 그쵸.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내가 아르바이트를 20대에 해본다는 거는 진짜 큰 경험이에요. 네. 30대 때는 아르바이트 할 일이 잘 없거든요. 취업을 하거나 일을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러면 시작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기분과 태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시작하기 전에는 막 걱정하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하고 나면 아무 일 없다듯이 하잖아. 맞아요. 한나님은
내가 경험한 것도 괜찮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 이런 게 바뀌는 게 있었을까요? 근데 보통 저도 그렇고 이제 남들도 다 그렇고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외적인 면에서 그렇고 마음적에서도 그렇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약간 이런 게 다 티가 나는 것 음. 같아요. 그리고 말이 되게 많아요. 계속 그러니까 뭔가 별명할 거리를 찾는 것 같아. 네, 다만 하고 났었을 때는 그게 만족스러우면 외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저 사람의 모습이 밝아지거나 아니면 나의 모습도 네. 막 신나 있거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즐거워지거나.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걱정해야 되고 뭐랄까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이 걱정하다가 더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요. 저는 걱정이 되면 그 걱정을 더 노력했어요. 오히려 하면서. 네, 왜냐면 완벽주의 성향이 조금 있어가지고 음. 그 걱정한 거를 토대로 내가 이 노력을 안 하면 더 큰일이 나겠지? 약간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가 혼자서 약간 상상의 나라를 펼치다 보면 맞아요. 이게 불안하거나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작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음, 아니면 시작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시작했으면 끝은 봐야지. 그쵸. 다만 이 끝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쵸. 이게 하나님의 성향인 것 같고 그쵸. 뭐 칼을 뽑았으면 이제 무라도 썰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무 말고 뭐 고기도 썰고 다 썰었을 것 같아요. 뭐라도 씁니다. 그래서 잘하셨을 것 같고 저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음, 그게 하나의 책임감이거든요. 그렇네.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렇네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 얘기하자면 로고를 제작하고 있잖아요. 네.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이 로고를 진짜 예쁘게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매일 잠자기 전에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로고가 잘 나올까? 음, 근데 제가 3년 동안 로고를 바꾸려고 했었던 순간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못 바꿨다는 게 그 시작을 안 했거든요. 음, 주변에 말을 안 했어요. 이번에는 말을 하면서 6월에는 꼭 새로운 로고와 방송을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또 주변에서도 반응이 좋았고 그 뭐랄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주면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기분 좋은 반응에 리액션을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되게 아마 하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로고 딱 보여주니까 음, 뭔가 여러 카톡을 나눴잖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혹시 사소하게 첫걸음을 내딛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방송 와서도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씩 해주셨어요. 네네. 그게 원데이 클래스로 잠깐 그림 그리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갔는데, 힐링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가장 기분 좋았던 감정은 뭐였어요? 제가 차분해져요. 아, 오히려 네. 하나님은 좀 이렇게 방방 뛰거나 이렇게 텐션이 좋은 분인데 네. 그림을 그리고 나서는 담백하고 차분하고 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가라앉힌. 그쵸. 그리고 성취감. 그럼 제가 하나님을 그림 그리고 나서 만나야겠네요. 왜냐면 항상 에너지가 너무 좋으니까 네. 제가 텐션을 올리고 있거든요. 아, 방송할 때도. 죄송해요. 그럼 최근에 그렸던 그림 있을까요, 혹시? 최근에 그거 그렸어요. 저희 사촌 언니가 그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제 초음파 사진을 보내줬는데, 근데 또 그 몸으로 집들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선물 같은 건 다 받았을 것 같고, 추억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 초음파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초음파 사진을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선물을 해줬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의미 있는 그림이 될 수 있겠군요. 그쵸. 초음파 사진을 보내준다는 거는 그거 같아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원래 이거 초음파 사진 찍고 났었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나 이제 뭐 엄마가 돼.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남자인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아빠가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묘한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도 네. 처음 초음파 사진을 받았을 때 제가 기억이 되게 오래 갔었거든요. 네. 드라마에서 항상 보던 거를 내가 직접 받아보는구나. 나의 진짜 소중한 친구가 이렇게 뭔가 보내줬으니까. 아마 한나님도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더 의미를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게 아닐까 싶네요. 울었어요, 저. 한나님도 뭐 나중에 결혼도 하시고 그렇게 되실 텐데. 그럼 이것 좀 궁금해요. 살다 보면 굳이 시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20대 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굳이 시작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생각해보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나님은 그냥 시작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저 모든 경험에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음, 제가 먼저 말할까요?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는 두 가지 얘기했었는데 네. 세 가지로 늘었어요. 뭐예요? 20대 때 네. 술, 담배, 문신. 아, 왜요? 왜요라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게 네. 그냥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 음, 제가 20대 초반 때 그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신 하는 사람을 안 좋게 보는 인식이 있었고 아, 맞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았고 그리고 여자라면 더 그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술도 그때는 좀 이렇게 마시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술을 많이 먹고 사고 치는 거를 일단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 대한 그 뭐랄까 사회적 분위기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우리 어른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는 뭐 담배랑 문신은 한 적이 없지만 술은 마셨거든요. 조금 후회해요.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몰랐었더라면 술을 안 마셨을 것 같은데 술 맛을 아는 순간 사람이 끊어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담배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기호가 되면 이게 원래 담배라는 게 기호식품이잖아요. 네. 피게 되면 그거를 끊어내는 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 걸 좀 봤었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20대 분들이라면 하지 말라. 다만 20대가 너무 고난과 고독해서 30대 때 술과 담배를 해야 된다면 이때는 가능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절제력이 생겼을 때라고 봐요. 음,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생 애들 보고 술, 담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면 불법이잖아요. 네. 절제력이 없으니까. 20대 때도 있긴 한데 술을 배우는 문화가 대부분 뭐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할 때 배우는 거니까 조금 뭔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담배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시선이 다른 거니까 제가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기준으로 잡는 거지만 뭐 하면서 또 잘 자기의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예 막지는 못하죠. 그리고 문신은 또 그런 게 아닐까요? 문신하는 거 저는 봤었을 때 조금 보기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제가 너무 이렇게 바른 생활 사나이는 아닌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20대 때는 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 중에서 아니면 지인들 중에서 뭐 술 담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문신을 했던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30대가 되니까 20대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뭐 조금 꼰대가 되었을 수도 있고 한나님은 혹시 아직 20대니까 그냥 20대 초반이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있을까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네. 그리고 뭐 대출이라든지 네, 돈을 좀 흥청망청 쓰는 거에 대해서 음. 제가 좀 흥청망청 좀 썼던 것 같아요. 반성할게요. 한나님의 네. 그러니까 솔직한 고백이 여기 좀 들어가는. 근데 우리가 20대 때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뭔가 그 돈에 대한 그 뭐랄까 가치를 아는데 이때 아니면 못 쓸 것 같다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20대 때는 내가 힘들게 돈을 엄청 번다는 느낌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음, 30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의 짐도 있고 네. 내가 이제 뭔가 더 큰 돈을 벌 때가 많잖아요. 30대가 되면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일을 해도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걸 일하니까. 근데 20대 때는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걸 하잖아. 네. 돈을 번다고 해도 뭐 주식해서 좀 벌거나 이런 것들은 그 노력의 가치에서 버는 게 아니라고 느끼거든요. 버는 방법은 맞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쓴 게 아닐까. 저도 20대 때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한 게 쇼핑인데, 제가 그냥 뭐 친구들한테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쇼핑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 브랜드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한 브랜드면 그 브랜드에서 사기를 내내 옷을 사거든요. 우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제가 뭐 VIP, BBIP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많이 산 고객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오라 그랬는데 안 갔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사면 안 되겠다. 다만 좀 영향을 받았던 게, 제가 그때 패션 회사를 다녔단 말이에요. 네. 직장 동료들이 옷을 너무 잘 샀어. 음. 거기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거기에 훅하는 나이. 음. 너무 옷을 잘 입고 잘 사니까 나도 사야지. 음. 약간 경쟁 심리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좀 보여주고 싶은. 이거는 20대 때 그런 심리들이 작동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아까 말한 신용카드라든지 대출에 대해서는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대화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이색 질문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끝날 때 아쉬움과 시작할 때 두려움 중에 뭐가 더 감정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저는 끝날 때 아쉬움이 더 오래 남아요. 그럼 하나님이 최근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던 경험이 있을까요? 저 그거 아이캔도 교원 촬영했던 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촬영을 했던 거거든요. 음. 근데 그 캐릭터가 올해가 끝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끝이 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다시는 그분들을 못 보고 이 캐릭터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쉬웠었을 때 그럼 뭘로 좀 이렇게 마음을 채웠어요? 아쉬우니까 이제 채울 방법은 없어서 그 스태프분들에게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불러주세요. 끝이 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마무리를 잘 하고 싶어서 스태프들과 같이 일한 동료분들에게 내 마음을 썼던 게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1시간 좀 넘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매번 올 때마다 새롭고 뭔가 항상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인데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이 유난히 좀 더 그랬던 게, 사연도 조금 뭔가 공감이 더 되고,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주제도 시작이라는 하나의 큰 틀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경험과 저의 경험과 그리고 웃음과 약간 뭐랄까 그 재미를 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서요. 저는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회를 매주 진행하면서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고 좋은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응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 댓글을 보면서 조금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더 좋은 게스트분을 모셔서 대화를 나눠야지, 이런 마음으로 50회까지 달려왔으니까 오늘 또 파일을 들으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계셔서 무사히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나님, 그럼 우리 방송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POD와 이메일 424POD@gmail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그리고 신규 로고 보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들고 뿌듯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토크는 햇넷살롱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